작은 누나. 이덕대. 결코 짧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풀려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작고 좁은 통이에 검은 삼배 보자기를 덮어쓰고 오로지 하루에 몇 번 차례가 오는 물만 먹고 크는 콩나물도 긴 놈 짧은 놈에 실한 것 약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차이는 온전히 물을 주는 사람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몸을 띈 장소와 위치에 따라 얻어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좁은 콩나물 시루 어디에 어떤 콩이 몸을 붙이고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 한참 나이를 먹었을 때까지 이와 같은 핑계를 찾고 변명을 하면서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을 속으로 감추었다. 작은 누나가 왜 중학교에 진학을 못했는지 옛날에는 어려서 몰랐고 지금은 모른 척한다. 비겁하기는 하지만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덜 미안할 때가 가끔씩 있다. 미안함의 근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구실이나 핑계를 찾아 그 미안함을 타인에게 미뤄도 괜찮아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하는 것이 편리하다. 누나가 진학을 못한 것은 분명 동생들 탓이긴 하나 부모님이나 형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거나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냐며 한때 가족이었던 작은 누나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애써 얼버무렸다. 참으로 경우 없는 모자란 생각이지만 어차피 모든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해도 달리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내세울 만한 집안도 유자라 일컬을 양반 가문도 아니면서 아들들을 제대로 키워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는 어줍지 않고 고루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어두운 시절을 우리 세대는 살았다. 깨물면 똑같이 아픈 손가락이긴 했지만 애써 그들에게 지금 물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그 아픔을 눈 감고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나이 들면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굳이 돈 들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음도 분명하다. 그런 시절, 그런 세상에서 아들 많은 집 딸이 어떤 대접을 받고 무슨 일을 해야 했는지는 살림 어려운 집이라면 대동소이의 불문가지다. 밭일에 산일은 물론이고 부엌 살림에 오랍될 수발과 동생들 건사에 하루 해가 짧은 날들을 매일같이 보냈을 것이다. 청춘이 누려야 할 찬란한 젊은 날들에 대한 갈증이 없었을 리 없으며 교복에 채 보따리를 들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오랍과 동생들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 세상 물정 모르는 동생들을 보면서 큰 밭에 고구마 짐을 지고 와야 한다며 타이르고 골짝 논의 볕단을 가져오라 부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추스르고 살았을 것이다. 봄이 되면
대밭 옆 작은 밭에 식재된 고염나무 묘목에 대봉 감나무 접을 붙인다. 산 비아래 이곳저곳에서 물 오르는 토종 밤나무 가지를 자르고 계량 밤나무 접을 붙인다며 이 골짜 저 고개를 헤맸다. 그뿐이랴. 쑥이나 나무를 캐고 가용돈 얼마라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능력 이상의 양잠에 매달려 모자란 뽕잎을 구한다고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조부모님은 물론 삼촌 숙모까지 한 집에 사는 층층시야에서 마치 소나 말처럼 일하다 시집간 큰 누나도 있었다는 것은 나이를 꽤 먹은 뒤에야 알았다. 작은 누나의 청춘이 그러했을진데 큰 누나라고 더 나았을까. 몇 년 전 작은 누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큰 누나 집에 같이 갔을 때 지나가는 말로 독신한테 시집간 것이 어쩌면 운명이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었다. 작은 누나의 말을 단출한 집안에 시집간 것이 괜찮았다는 말처럼 표현했었다. 하지만 속내는 식구 많은 집에서 보낸 청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남동생들로 인해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산골 소녀의 그 한을 에둘러 토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 작은 누나는 만나기만 하면 현재의 삶을 행복해하고 동생들과의 소소한 나눔에 의미를 두고 산다.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단순히 말로만 그러고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은 냉동고를 텅 비우다시피 하여 각종 반찬거리를 챙겨주는 바람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오늘이 냉장고 정리하는 날이냐며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엄청난 혹한이 몰아치는 새벽.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도 전에 문자가 왔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이런저런 생각 끝에 동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것일 터다. 76이면 사회관계망을 이용하여 글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작은 누나는 비록 단문일지라도 자주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오늘 보내온 문자는 나름 글을 쓴다는 나에게 커다란 망치로 머리라도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작은 누나가 창작한 글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읽은 글인지 알 수는 없다. 자신의 글인지 남의 글인지가 중요하지도 않다. 당신의 마음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동생, 잘했지? 추운 새벽 수필 한 조각 읽어보니 동생이 생각나서 수필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토록 하루 종일 작달비를 맞으면서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한 곳을 향해 끝없이 걸었던 때가 있었던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기고 걸어온 이 길. 새벽 냉기를 참기 힘들어 일어난 나에게 작은 누나의 작달비가 망치가 된 것이다. 글을 쓴다는 사람도 몰랐던 작달비를 보내다니. 그것도 이리도 추운 겨울날 새벽에. 누나가 너 혹 이거 알아? 하는 생각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여름철 장대비처럼 내리던 작달비가 떠올라 보냈는지 알 수는 없다. 작달비는 순 우리말로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를 뜻한다. 어느 시인은 작달비를 한밤중 어둠이 장벽처럼 늘어선 곳에 층층이 물기둥이 몸부림치는 것이라 했다. 한평생 같이 했던 임도 가시고 자식들 전부 떠나보낸 지금에야 작은 누나는 원함도 바람도 없이 어둠의 장벽을 넘어 밀려드는 작달비를 온몸이 젖도록 맞으며 무한의 자유를 느끼시는지 모를 일이다. 네가 쓴 글도 글이냐며 좀 더 배우라는 나무람일 수도 있겠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산다. 만날 때마다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마냥 좋은 기억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원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작은 누나는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갚을 수도 없고 갚아지지도 않는 채권자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빚이 늘어나는 작은 누나에게서 가끔은 어머니의 향기가 난다. 추운 겨울이 가고 앞산 뒷산으로 장대 같은 작달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폭포처럼 떨어지는 고향집 추녀 끝 물기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다. 여전히 갚지 못한 어린 날의 빚을 두런두런 세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가늠조차 힘든 큰 빚 지우고 지고 더 이상 황혼길을 걷지 않았으면 한다.